안녕하세요. 곧 출산 예정인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그동안 인생 헛살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자괴감이 생깁니다.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5년 전 곧 신부가 되는 친구와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처녀일 때 마지막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서요. 저도 몇 년간 직장과 집만 반복하다 보니 회의감도 들고 해서 좋다고 했죠. 어렸을 때 제주도 가본 이후 성인으로 가는 건 처음이라서 많이 설레었어요. 제주 공항에 내려서 제일 먼저 숙소로 예약한 호텔로 향했어요. 여행하면서 짐을 계속 들고 다닐 순 없으니까요. 프론트에 있는 직원에게 사정 얘기하고 맡아달라고 하고 저희는 호텔을 나와 렌트한 차를 타고 제주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첫째 날 일정을 다 끝내고 호텔 9층에 있는 바를 가게 되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대충 허기 달래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싶었거든요. 친구와 둘이서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걸어서 제 옆까지 오더라고요. 시선을 느끼고 올려다보니 아까 프론트에서 저희 짐을 맡아주셨던 직원분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오늘 낮에 프론트에서 고객님 짐 맡아드렸었는데. 직원분은 친근하게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자연스럽게 남은 의자에 앉더군요. 친구는 저와 직원을 번갈아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웃고만 있었고 저는 피곤해서인지 술을 조금 마셨는데 알딸딸해서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일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까 고객님이 너무 제 이상형이라서 꼭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직원이 고객한테 이렇게 작업 걸어도 회사 다니는데 아무 지장은 없는 건가요? 규정 위반이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고객님 방에 불쑥 찾아간 것도 아닌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혹시 제가 이러는 거 불쾌하셔서 민원 넣으실 건가요? 여행이 참 이상한 게 제가 늘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든 게 재밌고 행복하잖아요. 평소엔 안 입을 법한 스타일의 옷도 입게 되고 술도 과음하게 되고요. 제가 딱 그런 상태였어요. 평소 같으면 저렇게 말 걸어오면 나쁜 사람 같아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서비스직을 하면 성격은 친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남자는 무엇보다 얼굴이 잘생겼었거든요. 직원과 고객으로 한 번 얼굴을 보게 되었지만 서로 호감이 생겼고 그날 바로 사귀게 되었어요. 사귄 지 6개월 만에 저희 커플은 결혼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이 급한 건 아니었지만 호텔리어라는 직업과 친절한 성격, 잘생긴 외모를 가진 이 사람을 놓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솔직히 말할게. 나 갓난아기 때 보육원으로 왔대. 그래서 부모님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입양도 가지 못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나 자기 배경 보고 결혼 결심한 거 아니야.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아서 좋아하게 된 건 맞아. 하지만 뒷배경이 중요하지 않았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하나 더 이해해줄 수 있을까? 내가 혼주에 있어줄 어른들이 없어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나도 결혼식에 환상 같은 거 없어서 성대하게 할 생각 없었어. 그리고 나도 결혼 자금 모아놓은 것도 없어서 욕심 없어. 결혼 얘기를 나누고 3개월 만에 각자 지인을 모아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지인들이 저희의 결혼 증인이 되는 셈이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합의하여 저는 집안에서 내조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원하는 가정생활이기도 했고 저도 바라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도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더 완벽했어요. 바깥일 한다고 유세 떨거나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는 남자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거나 쓰레기가 있으면 잔소리 하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해놓더라고요. 그렇다고 연봉이 안 좋아서 매달 생활비에 허덕이지도 않았고요. 남편이 잘해주니 마음이 편안해서인지 노력하지 않아도 새 생명이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새콤한 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아파트 앞 과일 가게에 가서 달콤한 걸 살까 새콤한 걸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과일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106동 새댁이네요. 어떤 걸로 드릴까? 요즘 사과철이라서 달고 맛있어요. 혹시 오렌지는 없나요? 조금 새콤한 걸 먹고 싶어서요. 아, 오렌지 있긴 한데 철이 아니라서. 아, 그나저나 그 소문 들어봤어요? 이 아파트에 사는 새댁이 남자랑 팔짱 끼고 나오는데 매번 남자가 바뀌더라고. 그 새댁 두 짐 살림하고 있는 소문 혹시 들어봤어?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 여자도 참 간이 큰 것 같아요. 같은 집에서 어떻게 두 남자를 들일 생각을 했대요? 저 사과 한 바구니로 주세요. 두 남자 모두 출장이 잦은 사람인가 보지. 아유, 10,000원이에요. 고마워, 아가씨. 동네 아줌마들이 알 정도면 뜬 소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일이 아니기에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버렸어요. 그때 조금 더 캐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심각한 상황까지 안 흘러갔을 테니까요. 다음날 금요일 저녁, 퇴근한 남편과 저녁을 차려 먹고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 용기를 정리하고 현관문 옆에 놔둔 후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다 현관 쪽으로 가더라고요. 자기야, 재활용 쓰레기는 내가 버리고 올게. 저녁도 맛있게 해줬는데 설거지하고 좀 쉬어. 아니야, 자기도 피곤한데 그냥 쉬고 있어. 소화도 시킬 겸 내가 갔다 오면 되니까. 나도 소화 좀 시키려고 그래. 갔다 올게. 제 말도 듣지도 않고 남편은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다 마무리하고 주방을 훑어봤는데 일반 쓰레기를 제가 안 내놨더라고요. 뒤늦게 남편이 가져가지 않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서 남편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아래층으로 내려간 상태였어요. 어차피 쓰레기도 다 차지 않아서 더 치워서 버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30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분리수거장까지 내려가 봤어요. 남편은 보이지 않고 서로 진하게 안고 있는 커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커플 중 남자 뒷모습이 익숙하더라고요. 집중해서 남자의 모습이 봤는데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정리도 되지 않고 남편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상황을 피해버렸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 뒷모습만 보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집에 오고 1시간 후에나 남편이 올라오더라고요.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시선을 느꼈는지 남편도 저를 쳐다보고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자기야, 분리수거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아,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 아까 나가면서 말했잖아. 소화시킬 겸 내려갔다 온다고. 분리수거하고 산책하고 왔어. 나도 소화 안 되는데 산책할 거면 나 부르지 그랬어. 자기 임신했는데 오래 걸으면 안 좋잖아. 그래서 따로 연락 안 했지. 제가 아까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남편이 참 낯설었습니다. 아까 분리수거장에선 어둡기도 하고 옆모습이어서 긴가민가 했지만 남자는 정확하게 남편이었어요. 입고 간 옷이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제게 거짓말을 하는 게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 후 저 도와준답시고 잠깐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저는 집에 있는 척하고 몰래 따라 나가서 남편 뒤를 미행했어요. 남편이 확실히 바람피고 있다고 생각한 저는 며칠을 따라다녔지만 아쉽게도 꼬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나갔다가 남편 퇴근 시간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던 날이었어요. 분명히 마트에서 장 볼 때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집에 도착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남편은 없었고 혹시나 싶어서 주차장으로 가봤어요. 집에 도착했다고 연락했던 남편은 몇 주 전 분리수거장에서 함께 있던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른 아파트 동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두 사람이 향하는 문으로 따라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둘이 뭐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겠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걸 이 여자는 알아? 내가 당신 아내라고. 자기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아니다, 우리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기요, 이 사람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나셨나요? 이렇게 보여도 이 사람 곧 애 아빠 될 사람이거든요? 유부남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저한테 유부남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오빠, 결혼했다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이게 뭐야, 당황스럽게. 밖에서 총각 행세 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안 들키려고 일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라고 했던 거냐고. 아니, 여보, 사실은 이 여자 내 첫사랑이야. 남자들은 첫사랑 못 잊는다고 하잖아. 나도 그런가 봐.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보다 임신을 하고 있는 저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저리 쉽게 내뱉은 남편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첫사랑? 이혼? 지금 그게 말이야? 뱃속에 우리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쉬운 거야? 아씨, 짜증나게. 너는 왜 따라와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얌전히 집에서 저녁 준비나 하고 있으면 됐잖아. 짜증나게 할 거면 그만하자 우리. 자기 할 말만 하고 남편은 저를 버려두고 그 여자와 호련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멍하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다시 남편의 차로 갔어요.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최근 몇 주 동안 뒤져봤어요. 104동 앞에 자주 주차를 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은 106동이거든요. 최근 몇 주만 봤을 때도 수십 번이었고 꽤 오래전부터 104동에 주차를 했더군요. 저 몰래 했던 두 사람의 연애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사라지고 나서 며칠 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몇 주 전에 남편이 바뀐다는 새댁의 소문을 말해준 과일 가게 주인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때마침 주인 아줌마와 다른 아줌마가 모여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더군요.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었지? 왜 두 집 살림하는 새댁이 있다고 했잖아. 아침에 나올 때마다 남자 바뀐다고 했던? 104동에서 새댁이 적어도 15살 많아 보이는 아저씨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거 아냐? 어머머머머, 도대체 그 새댁은 정체가 뭐야? 남자가 몇 명이래? 내가 새댁 친정아빠인 줄 알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중매 결혼한 거래. 남편이 돈이 좀 있나 봐. 그래서 새댁이 결혼한 것 같아. 에? 그럼 그 남자 돈 보고 결혼했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남자 여러 명 만나서 연애하고 그런 거야? 난 모르지. 남편이란 말 듣고 놀래서 더 대화 안 하고 갈 길 갔어. 두 아줌마의 얘기를 엿듣고 저는 104동 새댁이 남편과 사라진 여자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첫사랑이라고 했던 여자가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만난 것 같았어요. 저는 새댁의 남편한테 당신 부인이 바람피고 있다고 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남편은 다시 저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찍 저녁밥을 먹고 주인 아줌마가 말했던 104동 앞으로 갔어요. 하지만 저는 새댁의 남편 얼굴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저를 버리고 올라갔던 충수에 올라갔습니다. 한 층에 두 가구밖에 없어서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새댁의 남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단 뒤편에 숨어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던가 제 예상대로 딱 봐도 나이 많고 돈 많아 보이는 아저씨가 내리더군요. 안녕하세요. 그쪽 부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쪽이 누구신데요? 난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 안 해요. 그쪽 부인이 지금 외간 남자와 바람피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 외간 남자의 아내가 저라고요. 예? 뭔 말이에요? 제 아내가 그쪽 남편을 만난다고? 그쪽 어린 부인이요. 그 부인이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고요. 그 다른 남자가 제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는 있습니까? 증거도 없이 사람 모함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겠어요?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다 소문났어요. 그쪽 부인이 날마다 남자 바꿔가면서 다정하게 다닌다고. 정말입니까? 제가 아내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쪽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새댁의 남편은 저를 경계하고 제 말을 믿지 못했어요.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었지만 제가 증거가 있다고 하니 점점 제 말을 믿는 눈치였어요. 저도 없는 말 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새댁의 남편에게 사실을 알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오랜만에 신혼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겨뒀어야 했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한 번만 봐줘. 제발. 헤어지자며 얌전히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제정신 아니었어. 진짜 잘못했어. 반성 많이 했단 말이야. 한 번만 봐주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말로만 반성했다고 하고 다시 바람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못 믿겠으면 각서라도 쓸게. 진짜 한 번만 믿어주라, 자기야.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어요. 겉으론 단단히 화난 척 했지만 저는 남편이 돌아온다면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습니다. 이유는 제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있잖아요.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돌아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갑자기 무슨 여행이냐고 물었지만 예전에 제가 결혼 전 친구와 제주도 갔다 온 일을 말하며 남편 친구가 곧 결혼하니 자유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며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부산으로 3박 4일 여행 간다고 온다고 말했고 저는 조금 의심하면서도 보내줬습니다. 여행 간 당일 밤 남편의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었습니다. 와인잔 2개가 서로 짠하는 순간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확대를 해보니 와인잔 한쪽에 빨간 립스틱이 묻어있더군요. 제가 백사동 새댁 남편한테 그렇게 부인 단속 잘하라고 말했는데도 두 남녀는 사이를 정리하지 못했는지 계속 만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시 그 새댁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쪽 부인이 지금 내 남편이랑 부산 여행을 떠났다고 전부 말하려고요. 배를 누르니 예상치 못하게 늙은 남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댁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뭐죠? 그쪽이 저희 집까지 왜 찾아온 거예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죠? 아니,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남편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 밥 차려주고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당신, 내가 저번에 말 못한 게 있는데 난 그쪽 남편이랑 바람핀 거 아니에요. 만났다는 게 바람핀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건 됐고요. 지금 제 남편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여자랑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리고 그쪽 남편 간수 잘하셔야겠어요. 저랑 같이 있을 때도 그쪽 남편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도 많이 오던데? 모르는 번호요? 누구던가요? 설마 여자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쪽은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없어요? 왜 저한테 계속 물어요? 이제 저 그쪽 남편 안 만나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새댁은 저한테 남편 간수를 잘하라고 소리치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또 거짓말을 했고 새댁과의 바람은 끝냈지만 다른 바람은 끝내지 못한 거였어요. 확실히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갔던 거고요. 남편이 말한 3박 4일이 지나고 남편이 집에 도착할 시간쯤에 저는 주차장에서 남편 차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 저를 지나쳐 또 백사동 입구에 차를 내더군요. 다급하게 둘을 따라 백사동으로 들어갔지만 놓치고 말았고 어느 층에 서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새댁이 살던 그 충수인 거예요. 놀랍게도 부산 여행을 같이 간 여자는 그 늙은 남자와 결혼한 새댁의 맞은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바람피고 있는 그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고 집을 전부 엎어버릴 작정으로 배를 눌렀어요. 문이 살짝 열렸는데 어림잡아 7살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그 뒤로 남편이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준영아, 누구시니? 아빠, 누군지 모르겠어. 엄마보다 늙은 아줌마 같아. 준영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넌 들어가서 짐이나 정리해. 셋의 대화를 들었을 때는 흠잡을 데 없는 화목한 가족들의 대화처럼 들렸어요. 남편의 진짜 가족은 나와 곧 태어날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말이죠. 마치 제가 화목한 가족들 사이에 끼인 이물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야, 이게 뭐야? 친구 결혼 전에 자유여행 가는 거라며.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첫째도 낳고 설마 이제 둘째도 낳을 건가 봐. 누구세요? 제 남편 아세요? 아, 여보, 저 여자 아는 사람이야? 아, 여보, 들어가서 준영이랑 같이 짐 정리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알아서 돌려보낼게. 자기한테 여보는 도대체 몇 명이야? 나도 여보 아닌가? 준영이는 내가 모르는 아이 이름인데? 저기요, 죄송한데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혹시 편찮으시면 119 불러드릴까요? 남편이 여보라고 부르는 여자는 제가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마도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실성한 것처럼 보이겠죠. 어느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면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람 상대를 2번째 만나는 거에서 이젠 해탈했다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저 미치지 않았어요. 그쪽 옆에 있는 사람 제 남편이거든요. 3달 전에 바람 피는 거 저한테 걸려서 무릎 꿇고 빈 게 몇 주 되지 않았어요. 여보, 저 여자 말 진짜야? 저기요, 사실이에요? 증거라도 있나요? 있죠. 남편 차 블랙박스에 있죠. 그리고 이 집 맞은편에 사는 어린 부인이랑도 바람 폈거든요. 저기 입 닫고 조용히 좀 있어 줄래? 여보, 저런 정신 이상한 여자 말 듣지 말고 여행한다고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얼른 쉬어요. 이제 나보고 자기라고 부르지도 않네. 누가 보면 내가 자기 바람핀 여자라도 되는 줄 알겠어? 제 남편 언제 만났나요? 저희는 결혼한 지 9년 됐거든요. 네? 9년이요? 저는 6년 전 제주도 호텔에서 만났어요.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사귀자고 했었다고요. 저 여자가 한 말이 사실이야? 그거부터 말해. 저 여자 말대로라면 나 첫째 낳을 때 바람을 핀 거야? 아이, 저 여자 미친 사람이야. 정말 저 말을 믿는 거야? 미친 사람 말을 왜 믿어? 저 미친 사람 아니고요. 지인들 모아서 결혼식도 했었고 저 사람이랑 저랑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헛소리 하지 말고 좀 꺼져 줄래? 어떻게 걸려도 저런 게 걸려가지고 재수 없으려니까. 여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제 말을 듣고 나서 여자는 기가 찬 듯 코웃음 쳤고 우리들의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은 저한테 온갖 짜증을 내고 험한 말을 하면서 첫 번째 부인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부인은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남편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바람 폈다고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이 짓거리 하는 거야? 너 진짜 쓰레기네. 야, 말은 바로 하자. 네가 먼저 바람 폈잖아. 네가 지금 여기서 큰 소리 칠 입장이야? 누가 바람 폈다는 거 잘했대? 그리고 그때 나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잖아. 너도 용서했고. 그럼 끝난 거 아냐? 너같이 지금 정리 못해서 집에 쳐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 둘째 소식 몰랐으면 나도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 이렇게 돼서 잠시 미뤄뒀던 거지.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했어? 내가 배란기라고 조심하자고 했지. 네가 괜찮다며. 나도 괜찮을 줄 알았지. 너도 임신하기 싫었으면 약 먹었어야지. 진짜 뻔뻔하다.
그리고 난 너처럼 사기 결혼까지는 하지 않았어. 어떻게 간도 크게 딴 여자랑 결혼식을 올려? 내가 잘못했어. 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해서 끝날 일이야? 저 여자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제 임신도 내 예상에 없었다고. 와, 이 쓰레기. 저 여자도 임신시켰어? 너 대체 어떡하려고 그래? 가만히 서서 듣고 있으니 정말 과간이었어요. 저 두 사람은 제가 보이지도 않는지 둘이서만 대화를 했고 첫 번째 부인은 남편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부부가 쌍으로 맞바람을 폈다뇨. 그래놓고 가정이 깨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죠. 저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제 남편은 저 부인이 첫째를 낳고 바람을 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상간녀가 되어버렸어요. 저쪽은 이미 7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지만 저는 이제 막 임신한 상태였으니까요. 저 부인은 아이 엄마 같지 않게 몸매도 좋았고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졌었어요. 근데 그런 여자가 바람을 폈다고 하니 자존감이 높은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었나 봐요. 그리고 복수심에 바람필 여자를 찾고 있었는데 멍청한 제가 걸린 거겠죠. 저는 그저 잘생긴 사람이 저한테 대시를 했다는 게 기뻐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고요. 그냥 잠시 자존심 회복을 위해 만났던 거였는데 뜻하지 않게 저와도 성격이 잘 맞아버려서 결혼까지 해버렸던 거예요. 남편은 첫사랑을 깨어내서 내연녀 취급받게 만든 것도 모자라 다시 첫 번째 부인이 정신 차리고 상간남을 정리를 하니 남편도 원래 부인인 첫 번째 부인한테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던 거였어요. 이 모든 일에서 제일 피해자는 저와 맞은편 나이 어린 새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자기 말대로 이혼하자. 그만하자 우리.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상간녀가 되어버렸네. 내가 이런 상황을 의도한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동안 미안했다. 당연히 미안해 해야지. 근데 나 이대로 곱게 못 헤어지지. 나도 피해자잖아? 그리고 아이도 내가 혼자 키워야 하잖아.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곱게 헤어져주면 안 되냐? 꼭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까지 헤어져야 해? 꼭 얼굴 붉히면서 헤어졌으면 좋겠어. 사기 결혼 당한 거 이혼 소송할 거야. 그리고 얼굴 좀 가까이 와줄래? 저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곱게 헤어져 주지 않을 거고 한 톨의 의심이라도 심어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 부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편의 아이가 맞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심어주면 저 부부도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부인 뱃속에 있는 아이 진짜 네 애라고 생각해? 너한테 용서 빌고 다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임신한 거라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른 남자 아이 가져놓고 내 애라고 속이고 있는 말이야? 글쎄, 그냥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 네가 싫어서 바람났던 여잔데 갑자기 그 상대가 싫어서 돌아왔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 저는 이제 전 남편이 된 사람의 귀에 작게 속삭여주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 위로 전 남편이 첫 번째 부인에게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서 저 부부도 불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까운 5년이란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이혼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건 뭐든지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이 신혼집부터 가져오려고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경력 단절되었고 미혼모가 되었으니 양육비도 두둑하게 매달 받을 거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물론이고요. 제 인생을 뒤바꿀 큰일을 겪었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세상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지만 저는 곧 태어날 아이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제가 양육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남편에게 보내버릴 거예요.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서운 세상이니까 다들 정신줄 붙잡고
씩씩하게 살아갑시다. 언제나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